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입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정밀 유도 폭탄 등 11톤이 넘는 무장을 갖췄습니다. 동북아에선 가장 강력한 전투기로 꼽힙니다. 하지만 정부는 성능이 더 월등한 첨단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전투기의 절반 이상이 너무 오래돼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FX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스텔스 전투기, 적의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첨단 전략 무기입니다. 그러나 값이 워낙 비싸고 아직 기술이 완성되지 않아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무작정 스텔스기 도입이 만능이라는 사고는 대단히 잘못된 사고입니다. 과연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스페인 남부의 작은 도시 모론. 넓은 들판 끝에 공군 기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럽 남부를 지키는 스페인의 최정예 공군 부대입니다. 여기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만났습니다. 우리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로 도입할 후보 기종의 하나입니다. 아시아 언론으로선 처음 방문한 취재진에게 깜짝 선물이라며 아주 특별한 고개 비행을 선보입니다. 자유자재로 상공을 휘젓는 고난도 에어쇼가 30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비행을 마치고 막 착륙한 조종사를 만나봤습니다. 이전에 조종했던 F-18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자랑합니다. Very nice aircraft, very nice engines, and good maneuvering also. So it's not only the pilot. 또 다른 후보 기종은 미국 보잉사의 F-15SE, 일명 사일런트 이글입니다. F-15 전투기를 기반으로 스텔스 성능을 갖췄습니다. 외부에 달던 각종 무기를 비행기 내부에 넣어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했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무기를 시험 발사하는 장면입니다. 가상 목표를 포착한 전투기가 내부 무장창을 열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Copy set. Ready 3, 2, 1. Fox 3. Nice.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자 곧바로 무장창이 닫힙니다. Red 6-3, door closed with good amber close light. We're talking
세 번째 후보 기종은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의 대명사라 자부할 정도로 스텔스 성능을 가장 먼저 내세웁니다. Can see the enemy aircraft before he sees us. We can shoot the enemy aircraft before he sees us. 최첨단 항공 전자장비를 장착해 적 항공망 타격 등 공격 능력도 탁월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통합 항공 전자 시스템으로 수집한 적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소형 AWACS 조기 경보 통제기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선정 사업은 이렇게 3파전입니다. 정통 스텔스의 뒤를 잇는 미국의 F-35. 스텔스 기능은 제한적이지만 다른 능력을 자랑하는 유로파이터와 F-15SE의 3자 경합입니다. The Republic of Korea is located in a very dangerous part of the world. Threats are continuing to evolve. China and Russia are working on clean sheet fighter designs as we speak. And with our analysis and the analysis of the U.S. government, we believe the F-35 and the 5th-gen aircraft are the only ones that can deter that capability and that can defeat that capability. So the key is the aircraft needs to be affordable, it needs to be maintainable, and most important, it's got to be combat proven. The F-15 is still the fastest fighter out there, flying to Mach 2.5. However, with weapons, launching weapons at a Mach 1.6, 1.8 range, where other fighters can't even fly that fast. Stealth is not true invisibility. It may delay detection, but it does not prevent it totally. Stealth is not always required. For example, in air policing operations, it may simply be sufficient to be seen to be a deterrent. Stealth is not a replacement for good self-protection measures. 지난 3월 국방부는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방개혁 추진 계획, 이른바 307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개혁 307 계획 눈길을 끈 것은 FX 사업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FX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소요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공격 및 기동 헬기 등 항공 전력도 대폭 향상시키겠습니다. FX 즉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고성능 전투기 120대를 도입하는 국방 무기 획득 사업입니다. 지난 90년대 중반 시작됐지만 외환위기 등으로 세 차례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2차를 통해 F-15K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데 이어 이번이 3차 사업입니다. 3차 사업은 8조 원 이상을 투입해 2016년부터 최첨단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사상 최대의 무기구매 사업입니다. FX 사업이 시급한 것은 전투기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의 50% 이상이 F-5 등 30에서 40여 년 이상 사용한 그런 노후 전투기들입니다. 이런 전투기들은 2010년대 후반부가 되면 전량 도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군에게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빨리 신형 전투기 또 차기 전투기를 확보를 해서 이러한 공백을 방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등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도발 원점을 보복 타격한다는 적극적 억제 전략이 채택되면서 스텔스 기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개전 초에 이 장사항포를 무력화하는 방법은 도발 징후가 있을 때 우리가 은밀하게 침투해서 적의 위험망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307 계획 발표 2달 전 방한한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행보가 눈길을 끕니다. 중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에 들른 게이츠 장관은 한국군 수뇌부에게 스텔스 전투기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이츠 장관의 방한 직후 정부와 군은 스텔스기를 도입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군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기종 선정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정부 관계자는 각종 전자장비와 주요 성능을 비교 분석한 결과 미국의 F-35가 가장 우수한 기종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성능이 떨어지는 F-35를 도입하려 한다는 비판 보도가 잇따라 나왔지만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F-35 전투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취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35 전투기가 정통 스텔스 전투기라면 다른 후보 기종들은 스텔스 성능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3차 FX 사업이 경쟁 구도를 통해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F-35 전투기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한국 내 움직임을 의식한 듯 록히드 마틴은 2016년까지 전투 임무가 가능한 블록 3형 F-35를 제공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One of the reasons for our confidence is the great success we've been having over the last 18 months on our flight test program. The F-35A CTOL aircraft is performing flawlessly. 그렇다면 한반도 주변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 경쟁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을까요? 지난 1월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은 젠20이라는 스텔스 형상의 전투기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젠20은 미국의 F-20이나 러시아가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 팍파와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곡선형 동체에 경사진 2개의 대형 꼬리날개, 그리고 다른 스텔스기처럼 내부에 무장창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주요 성능과 재원이 공개되지 않아 갖가지 추측이 난무할 뿐입니다. 어떤 항전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엔진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아직 검증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외양이 스텔스기에 매우 가깝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모두 스텔스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항공산업 수준을 고려할 때 젠20이 전력화되려면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팍파는 지난해 1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F-22처럼 날씬한 곡선형이지만 덩치가 더 크고 기동성과 무장 탑재 능력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팍파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는 플라즈막을 형성해 레이더파를 모두 흡수하는 스텔스 기술을 사용합니다. 러시아에서 F-22를 대적하기 위해서 10년 뒤에 개발을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필적할 수준의 성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팍파는 2017년쯤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난 2009년부터 심신이란 이름의 스텔스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5,200여 원을 투입해 2014년쯤 시험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당초 F-22 구매를 계획했지만 미 의회의 반대로 실패하자 이에 대한 압박 카드로 스텔스기 개발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 방공 임무를 맡고 있는 그 F-15J기들이 지금 수명 주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F-15J를 대체할 전력으로는 스텔스기를 확보하게 될 확률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스텔스 기술이 가장 앞선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난 걸프전 당시 F-117 스텔스 전폭기를 투입해 혁혁한 전과를 올린 데 이어 B-2 폭격기, F-22 랩터 등 스텔스기를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F-22 랩터는 전방위 스텔스 기능과 재연소 없이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슈퍼크루즈 성능을 갖췄습니다. 또 첨단 전자식 레이더를 장착해 정밀 탐색 기능을 갖춘 명실공히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립니다. 지난 2006년 F-15, F-16 등 다른 전투기들과 가진 모의 공중전에서 모두 108대를 격추시키면서도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방 예산 감축으로 지난 2009년 생산이 종료된 F-22는 해외 판매도 오는 2015년까지 금지돼 있습니다. F-22는 생산이 중단됐지만 미국의 스텔스기 생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FX 사업의 후보 기종인 F-35. F-35는 F-22의 보급판으로 불립니다. 대당 가격이 1,800억 원에 달하는 F-22와 비교해 스텔스 성능은 높이되 가격은 절반 이하로 낮춘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F-35는 미 공군과 해군, 해병대, 3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한 기종으로 통합한 3군 통합 전투기 개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전에는 미 해군과 미 공군 그리고 미국 해병대가 각각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전투기를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국방비 감축 및 군축, 그 다음에 국제정세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외적 여인으로 인해서 전투기 독자 개발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됐고요. 이에 따라 공군형인 F-35A, 해병대용인 F-35B, 해군 함재기용인 F-35C 등 3가지 타입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영국과 캐나다, 호주, 터키 등 8개 동맹국도 공동 개발국으로 참여해 개발과 양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The future is now. 그러나 F-35는 기술이 아직 미완성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300대 가까이 생산됐어야 하지만 겨우 13대만 생산돼 시험 비행 중입니다. 미군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성능 시험이 지체되고 전체 생산 일정도 지연된 겁니다. 공군, 해군, 해병대의 요구가 틀리고 그에 따라서 성능을 맞춰야 하는데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에 예상한 시간보다도 시간이 2년, 3년, 4년씩 더 들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용 F-35B는 수직 이착륙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자세를 제어해주는 자동화 프로그램이 미완성입니다.
급기야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F-35B 개발에 2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이 기간 동안 개발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명은 상원, 한 명은 하원 소속 미국 의원들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83년 무기 개발이나 획득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25% 이상 상승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내용의 넌 맥커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F-35는 개발 비용이 2001년 처음 계획보다 50%를 초과하는 바람에 바로 이 법에 걸려 폐기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다만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거나 대체 방안이 없을 경우 등에 적용되는 예외 조항 덕분에 2년간의 유예를 받은 겁니다.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항공기의 특성상 이 가망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확인이 되지 않으면은 그 작전을 한다, 작전에 투입한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F-35의 개발 일정은 벌써 5년이나 지연돼 개발 완료는 2010년에서 2016년으로 초기 작전 배치는 2012년에서 2017년으로 각각 연기됐습니다. 미 의회 회계감사국도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F-35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SF는 생산 중이긴 하지만 세 가지 중대한 기술들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생산 공정이 증명되지 못했으며 시험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임무체계 종합과 체계 이상 유무 관리, 레이더 등 세 가지 기술은 아직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미숙한 세계 도처의 부품 공급자들을 관리하는 일이 항공기를 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이 같은 개발 지연은 결국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져 현재 개발비가 지난 2002년 추정치에 비해 8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35가 최초에 선정이 됐을 때 예상한 가격은 대당 56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예측을 해본 결과 작년 2010년 기준으로 본 결과 무려 1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대당 측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 됐습니다. 결국 F-22의 뒤를 잇는 스텔스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F-35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고 공동 개발에 참여했던 동맹국들도 도입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영국은 F-35B의 구입 계획을 폐기하고 해군형인 F-35C를 도입하기로 확정하는 한편 수량도 당초 138대에서 40대로 대폭 줄였습니다. 터키는 비용이 상승하자 40억 달러의 추가 예산 배정을 보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F-35의 납기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영국, 이스라엘,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의 전력화 시기도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이미 지연됐기 때문에. 거기다 또 미국 자체의 소요, 이런 그 소요군들이 과연 양보를 해줄 수 있겠느냐, 한국을 위해서. 이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동 개발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한국에 F-35를 제공하겠다는 록히드 마틴 산하. 문제점이 드러난 기종을 구매 대상에 올린 한국 정부의 태도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외국이 이제 이 스텔스 구매를 늦추는 이유는 충분히 검증되고 현존하는 전력화된 무기를 갖고 싶다는 거죠. 그때까지 좀
신중하게 이 스텔스 구매를 늦추겠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앞당긴다면은 존재하지 않는 무기, 개발 중인 무기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고, 전투기를 도입한 뒤 누가 어디서 이를 정비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F-35는 미 정부가 엄격히 통제하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무기 체계로 핵심 부품은 미국 기술진만 정비할 수 있다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물론 주한, 주일미 공군이 모두 F-35를 도입할 경우 미국은 최전방인 한국보다 일본에 정비창을 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우리가 스텔스기를 가지려 하는 건 전략무기로 가지고 있는데 주변국의 정비창이 주변국에 생긴다면 그 나라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상대방에게 코를 꿰는 그런 형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국민께서 어떻게 그걸 수용을 하겠느냐. F-35가 개발 지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 미국 보잉사도 스텔스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바로 F-15SE 사일런트 이글입니다. F-15SE는 50년 가까이 전천후 제공 전투기로 이름을 떨친 F-15 이글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기존 F-15와 가장 큰 차이점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내부 무장창을 설치하고 기체 표면을 스텔스 도료로 특수 처리한 점입니다. 또 최첨단 전자식 레이더 등 다양한 항공 전자장비가 추가됐습니다.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전투기인데다 기존 스텔스기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비슷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제작사의 설명입니다. What this does, it gives us the requisite stealth we need to perform on the battlefield and be prepared for future evolutions in technology on the battlefield. To have this capability, a robust capability that's very effective in the decades to come. F-15SE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이미 F-15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과연 스텔스 기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발표된 자료가 없고 비행할 때마다 스텔스 도료를 덧칠해야 하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미국산 기종에 도전장을 낸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어떨까요? 제작사인 유럽 항공방위 우주산업 EADS는 스텔스 특성과 항공기 설계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레이더 포착 가능성을 낮춰 뛰어난 생존성을 확보한 기종이라고 설명합니다. 고성능 쌍발 엔진을 장착해 슈퍼 크루즈 기능을 갖추고 있고 최고 상승 고도는 16.5km에 달합니다. 여기에 F-22보다 80도가 더 넓은 200도를 보는 4세대 전자식 레이더를 장착하고 세계 최초로 마하 3의 속도를 넘는 미티어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유로파이터는 다양한 종류의 무장을 탑재해 한 번 출격으로 여러 유형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유럽판 랩터로 불리고 있습니다. What we call a twin role aircraft, and that means that it has everything that is required to accomplish in the same mission and simultaneously air-to-air and air-to-roll missions. That gives us a huge flexibility in the employment of that. The four partner countries fabricate 7 major parts.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4개 나라가 공동 생산하는 유로파이터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된 최대 규모의 국방 협력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3년에 전력화된 이래 현재 영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등 6개 나라 공군에서 270여 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로파이터는 지난 3월 리비아 내전에 처음으로 실전 배치돼 성능을 테스트했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기능이 제한적인 데다 그 성능도 좀 더 검증돼야 한다는 지적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Signed, the Cold War is over. But another war.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오늘 세미나가 FN랑 지원됐고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FX 사업과 관련한 종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2010년에 추진 계획이었지만 이미 지금 한 민간단체가 마련한 자리에 FX 대상 기종인 3개 업체가 모두 참가했습니다. 패널은 물론 방청석에서도 구체적이고 예리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주변 강국의 스텔스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스텔스기를 도입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인데 과연 그러면 스텔스기를 잡기 위해서는 스텔스기를 꼭 도입을 해야 됩니까? So it's not just stealth, it's multiple aspects. You've got the electronic warfare, you've got the speed, you've got the Aegis radar. All those in conjunction will work to defeat enemy aircraft like the J-20. I totally agree with the comment that you don't need a stealth airplane to beat a stealth airplane. It's not the only design characteristic that you should concentrate on, but Lockheed absolutely believes it is the design characteristic to focus on. 60대 도입 비용하고 30년간 유지 비용을 어느 정도로 계산하시는지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F-35 sustainment cost will be less than the F-16 and F-15. It's comparable or lower sustainment cost. We project 10 to 20% cheaper than a legacy fighter. Through our analysis, the actual cost per flight hour for the F-15 is going to be half of what the F-35 is going to be when we look at the numbers and the projection.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설명회에서 업체들은 핵심적이고 예민한 질문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기종 선정 조건을 먼저 들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스텔스는 적의 방공 감시 장비에 대해 자신의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기술입니다. 목표물이 레이더에 감지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을 RCS, 즉 레이더 단면적이라고 합니다. The abstract wall covering. 손전등과 거울을 이용해 스텔스의 기본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빛을 발산하는 손전등을 레이더에, 빛을 반사하는 거울을 목표물, 즉 전투기의 표면으로 가정해 봅니다. 손전등의 빗줄기가 거울의 정면으로 비추면 빗줄기가 고스란히 손전등 쪽에 반사돼 돌아옵니다. 레이더 단면적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울의 각도를 기울이면 빛은 다른 방향으로 반사돼 나가버립니다. 거울의 레이더 단면적이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레이더파와 수직인 면을 최소화하고 약간 경사진 면을 다각화시키는 것이 스텔스 디자인 기술의 핵심입니다. 자, 이것을 가로 세로 1m 정사각형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레이더가 정면으로 부딪혔을 경우에 이 물체의 레이더 단면적이 약 10,000제곱미터를 나타내는데요. 뒤로 약 45도 정도 기울이면 그 값이 0.1제곱미터로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런 각도 조절만으로 레이더 단면적이 10만 배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이 바로 스텔스 외형 설계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스텔스기는 특히 개전 초기에 은밀히 침투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기를 추적하지 못하는 상대방의 레이더 능력이라면 한국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
상대방의 주요 시설을 무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함부로 무력 공격에 나설 수 없는 전쟁 억지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FX 사업의 선정 대상인 스텔스기는 아직까지 기술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 초기에 나온 그 버전 항공기가 얼만큼 완성도 있게 나올 것이냐. 보통 이제 항공기가 개발돼서 나오면 대략 한 3, 4년간의 어떤 그 운영 기간을 거쳐서 비로소 온전하게 성능과 재기능을 발휘하기 마련이거든요. 과연 우리 한국공군이 그걸 해야만 되느냐. 더구나 스텔스기는 천문학적인 구입 비용 못지않게 정비 등 운용 유지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 장비들은 그 표피에 대해서 그렇게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스텔스 같은 경우는 그런 곳에 혹시 이물질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묻어 있을 경우에는 말끔하게 제거를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더 세심한 정비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미 공군 자료를 보면 F-22의 비행 시간당 정비 비용은 4만 4천여 달러로 F-15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텔스기는 또 내부 무장창에 한정된 무기를 장착하다 보니 무장 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군사 전문가들은 스텔스는 하나의 기능에 불과할 뿐이라며 더 민감한 탐지기와 무장 능력 등 모든 성능이 골고루 균형 잡힌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차세대 전투기는 어떠한 적과 붙어서 승리를 하고 승리를 한 다음에 다른 전쟁에 다른 작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X 사업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 유난히 전후방이 가까운 한반도의 전장 상황에선 고기동성과 순발력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상대방 전투기가 우리 진영에 공격을 해올 적에 얼마나 빨리 가서 막느냐, 그것을 이제 적응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수도권이 DMZ로부터 적기의 3분 비행거리 내에 있다가 보니까 이와 함께 우리 군이 사거리 270km가 넘는 슬래미알 미사일과 정밀 유도무기 등 이미 엄청난 응징 보복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대목입니다. 스마트한 타격 무기들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위험을 회피해서 그 북의 핵심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스텔스기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하는, 말하자면은 그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널려 있다는 거죠. 베트남 전쟁 당시 엄청난 무장 폭격 능력으로 그 위력을 발휘했던 F-4E 팬텀입니다. 아직도 60여 대가 우리 영공을 지키고 있는데 도입한 지 이미 30년을 훌쩍 넘겨서 이르면 2015년부터 날개를 접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족해진 전투기 수량을 채우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 이른바 보람의 사업입니다. 주변국을 견제할 수 있는 고가의 첨단 고성능 전투기는 FX로 해외에서 구매하고 중량급 전투기는 보람의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차별화된 전략입니다. 한국형 전투기는 2020년 이후에 사용할 기종으로 F-16보다 높은 수준의 성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국산화시켰던 운영 유지를 함으로써 절약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술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기술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성능 개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춥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산 전투기가 없어가지고 우리 무장, 국산 무장을 장착을 못합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국내 항공 기술 수준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얼마 전 해외 수출길이 열린 국내 최초 초음속 훈련기 T-50이 바로 그 예입니다. T-50은 지난 90년대 초 F-16을 미국에서 구매하면서 기술 이전을 통해 우리 손으로 개발해낸 항공기입니다. 국내 기술은 이제 T-50을 개량한 전투훈련기 TA-50을 거쳐 초정밀 레이더와 공대공, 공대지 무장을 장착한 초음속 공격기 FA-50 개발에 이르게 됐습니다. 초음속 형상에 대한 전투기를 한번 설계해 본 기술은 앞으로 전투기를 설계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저희 미디움급의 보라매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보다 또 좀 더 높은 기술은 저희가 일부 부족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 일부 부족한 기술은 결국 기술 선진국으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데 FX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옵셋, 즉 절충 교육을 통해 고가의 첨단 전투기를 사오는 대신 기술 이전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옵셋 프로그램의 핵심은 어떤 정도의 첨단 과학 기술을 우리가 구해오는 상대로부터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특히 필요한 건 에비오닉스, 소위 항공 전자 장비부터 그다음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기술들을 많이 옵셋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자체의 전투기 사업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선정 대상 업체들도 기술 이전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The F-35 program provides for Korea's defense industry, just as it does for Korea,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is global production support and sustainment program that positions them very, very well for the next 40 years. You speak to offset opportunities. We believe we bring very unique capabilities and technologies, and we certainly look forward to continuing to engage in a dialogue with government and industry officials about possibilities for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a Korean indigenous fighter, as you refer to, the KFX. The big opportunity that for the Korean industry is open through the Eurofighter program, because we are fully determined to invite the Korean industry to participate in further developments of from the engineering point of view, further developments of the Eurofighter program. That means a big amount of jobs creation of high quality. 돌이켜보면 우리는 두 번의 대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거치면서 적지 않은 홍역을 치렀습니다. 일단 89년에 FA-18기로 결정됐었지만 문제점이 드러나서 재검토를 해오다가 오늘 F-16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91년 노태우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됐던 F-18에서 F-16으로 기종을 바꿔 공군과 극심한 마찰을 빚었습니다. F-16 펠컨기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던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가 결국 미국 보잉사의 F-15K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2002년엔 F-15K 도입에 반대하던 공군 시험평가단장이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군수산업에서의 위기입니다. 재정적자가 엄청나고 경제가 위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러한 무기를 판매하지 않으면 자기네들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기 수출에 자기네들의
온갖 압력을 다 동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단순히 기종 선정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도입한 전투기를 얼마나 잘 유지 운용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첨단 고성능 전투기는 30년 이상 두고두고 써야 할 전략무기이기 때문입니다. 1차, 2차 FX 사업을 보면은 우수한 성능의 전투기를 값싸게 도입하는 데만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 도입한 항공기를 운용하고 유지보수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예산이나 자원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도입한 지 7년밖에 안 된 F-15K는 주요 부품 496개가 단종돼 같은 기종 간의 부품 돌려막기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지난 94년 도입된 KF-16은 908개의 부품이 단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투기 운영 유지 비용이 KF-16은 5년 만에 2배 이상 올랐고 F-15K는 불과 3년 만에 8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기존에 아주 훌륭한 전투기를 구입을 했으면은 그 전투기에 필요한 전투기 대수와 부품을 확실히 긴요 부품을 구할 수 있는 예산을 갖추어 줘야 되고, 또한 제때 필요한 창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전투기라도 제 전투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차세대 전투기는 내년 10월이면 기종 선정이 마무리됩니다. 2016년부터 60대를 구매하는데 도입 가격만 8조 원 이상. 30년 이상 운용비를 감안하면 30조 원 가까운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됩니다. 따라서 이 협상력을 높이고 우리가 좋은 조건을 갖기 위해서는 FX 합의라는 건 정말 백지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고 한국의 국익만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보다 완벽한 스텔스기냐 아니냐는 하나의 고려사항일 뿐. 장기적인 국방 전략은 물론 예산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균형 잡힌 판단이 필요합니다.